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헬스케어에 합병 관련되는 임시주총이 23일 개최되는데, 거래일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D-6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들 같은 해서 전자투표제도 도입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전자투표제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 수급은 지금 5연속으로 매수회가 들어오면서, 캔들은 양봉 캔들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개장 전 미정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흐름에서는 나스닥에서는 0.39%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는 뭐 강보합세, S&P 선물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러셀 2000 같은 선물에도 보면 뭐 약보합세 흐름이죠. 소폭. 큰 흐름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유가는 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도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 관련되는 부분, 어닝 시즌에 이제 킥오프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주들의 어떤 킥오프 관련되는 부분으로 특히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35%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선물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테디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뭐 조정의 흐름들을 보였던 게 결국은 이제 CPI 관련되는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연준이 이제 금리단에서 물가 상승률 관련된 어떤 부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물가 지표가 세 가지가 있죠. CPI 앞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있고, 그 다음에 CPI. 이게 이제 월 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 말에 이제 PC 지표까지 해서 세 가지 지표들을 하면서 이제 FMC에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여기 이제 전년 그 비 대비해서는 3.7%가 올라갔는데, 이 에너지와 식량 관련되는 부분, 식료품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예상치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아서 기존의 어떤 기조대로 나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E 이제 페드워치 툴에서 보게 되면 이달 말에서 이제 11월 1일에 개최되는 이번 이제 FMC에서 지금 타켈레이터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뭐 동결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보다는 계속 이제 빠르게 금리단 관련되는 동결 이야기 나오면서 이 최근에 어떤 이제 뭐 9월달 뭐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매파적 동결 이후에 11월 달에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제 주가 조정 받았다가 이제 동결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인상 관련되는 25pp 인상 관련되는 부분은 41%에서 9.7%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 변수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장기 채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의 영향 조정으로 줬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어떤 이제 FMC 칼렌더 이벤트에 보시게 되면 1년에 이제 8번 하는 FMC, 보통 이제 한 번 개최 내고 나면 다음 그 개최는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다음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8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요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 그 12월 달에 하는 거는 12월 12일에서 13일에 이렇게 개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23일 이제 임시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투표 행사 기간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주총 전일까지 행사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사안인 만큼 이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주주님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이 어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지금 활용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주총 바로 전일 22일까지, 첫날은 이제 9시부터 이제 시스템 접속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주소가 있죠. 여기 접속해서 자기의 이제 그 의사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부터는 24시간 동안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전자 투표 관련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참여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총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주주총회 관련되는 진행 사항을 웹캐스팅을 통해서 실시간 이제 현장 중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달러율 자체가 이제 11원 50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 매도로 나가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는 이제 한 2천억 가까이 일단 매도를 했고, 현물에서는 아침보다 이제 코스닥은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었고요. 이 거래소는 이제 매수 금액 자체가 조금 이제 줄어서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이렇게 대규모 이제 매도를 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그 상당 부분들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뭐 보통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은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연기금은 이제 거래소 쪽 매수를 좀 하고 투신 쪽은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매수를 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양시장에서 거의 뭐 8천억대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을 그래도 그나마 좀 줄여서 2456선에 맞췄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폭을 좀 줄여서 822선까지 이제 800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세가 이틀 정도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나왔다가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조정이 다시 좀 제법 크게 나왔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가 이 잠정 실적 관련되는 영향으로 또 다시 또 밀리면서 하락폭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군이 상승 종목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았던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한 뭐 3배 가까이 하락 종목군이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그나마 그래도 이 최근에는 이제 10월달 들어서 11월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제 양봉을 좀 바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나름 이제 바로 이제 이 연봉을 제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주총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 매수 청구권 이 관련되는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3거래일째에는 바로 이제 양봉으로 감아 돌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5일선과 21선까지 이제 회복하면서 나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성에 안 차겠습니다만 그리고 15만원대 위로 어떻게 하든지 올리고 아니면 갭을 최대한 줄여야지 이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제 6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다음 주 이제 거래일로 보면 주총이 있으니까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이제 15만원대 위로 이제 올리느냐 아니면 이제 이 부근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뭐 합병 관련되는 어떤 주총 그 다음에 이달 말에 이제 있는 램시마 SC 관련된 허가 모멘텀,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량만 들어오면 제법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리포트도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하락했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주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상반기에 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 6월달 이후로 좀 주는 흐름들이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극복들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셀트리온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좀 집 나갔던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최근에 보험이라든지 뭐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연기금의 어떤 매수 흐름들이 다시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연말로 가는 어떤 이 구간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가 중요한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연기금 쪽에 매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험이나 투신 쪽은 계속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일단 긍정적이고 수급상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기간 쪽에서 이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수급이 조금 안 들어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5만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14만원대 이제 중반에서 더 뭐 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5일선을 타면서 15만원대 어떤 도약을 하는 흐름들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오는지 여부 이 부분을 잘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